자, 그래서 어제 풀었던 공식 중에서 하나가 이게 봐, 요거를 보면 2에서 3이 됐지, 3에서 4가 되지. 근데 0에서 1이 되고 1에서 2가 되니까 하나하나씩 올라가지. 그럼 하키스틱이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마지막에 얘 층수는 올리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간다. 이렇게 갔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키스틱을 몰라, 공식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줬냐면 얘가 2 컨비네이션 0이니까 얘를 3 컨비네이션 0으로 바꿔. 그지? 그러면 3 컨비네이션 0과 3 컨비네이션 1을 더하면 얘가 뭐가 돼? 4 컨비네이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 1과 4 컨비네이션 2를 더하면 5 컨비네이션 2가 됐지.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11 컨비네이션 8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하키스틱을 모르면 이걸로 해도 되고, 근데 하키스틱 알면 좀 편하겠지. 자, 다음에 얘 정대식에서 x 6제곱의 개수, 이거 니네 어제 푼 거 아는데 다시 한번 해주는 거 잊어버린 사람 있을 것 같아서 x 6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는 x의 6제곱이 안 나와. 그 다음에 얘도 나오질 않을 거고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 플러스 x의 6제곱부터 나온다고. 6제곱이. 그러면 x의 6제곱의 개수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1이니까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7제곱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요걸 써주면 되지. 7 컨비네이션 R에 x의 r제곱이었을 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6제곱의 개수니까 여기에 6을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6을 넣게 되면 얘에 대한 개수는 뭐다? 7 컨비네이션 6이다. 이렇게 갈 수 있고, 다음 거 마찬가지로 8 컨비네이션 얼마겠어? 6일 거고, 9 컨비네이션 6일 거고, 얘도 굳이 써주자면 6 컨비네이션 6이고, 그러면 10 컨비네이션 6 땡땡에서 어디까지? 12 컨비네이션 6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맞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요쪽을 보면 얘는 두 개를 더하면 7 컨비네이션, 아니 얼마야? 7 컨비네이션 얘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요거를 다시, 자 요거를 뭘로 고쳐줘? 7 컨비네이션 7로 똑같이 고쳐주는 거야. 그 다음에 7 컨비네이션 7과 7 컨비네이션 6을 더하면 뭐가 돼? 8 컨비네이션 6이 나오지. 아니 8 컨비네이션 7이 나오지. 이쪽이니까. 그럼 8 컨비네이션 7과 8 컨비네이션 6을 더하면 9 컨비네이션 7이 나오지. 그럼 9 컨비네이션 7과 9 컨비네이션 6을 더하면 10 컨비네이션 7이 나오지. 이렇게 착착 가도 되고 그 다음에 하키스틱으로 간다면 얘를 좀 바꿔줘야 돼. 하키스틱으로 가고 싶으면 얘를 6 컨비네이션 6은 6 컨비네이션 0과 같을 거고, 얘는 7 컨비네이션 1과 같을 거고, 얘는 8 컨비네이션 2랑 같을 거고, 땡땡에서 결국은 12 컨비네이션 6이니까 얘가 하나씩 계속 올라가고, 얘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마지막에 뭐를 해주면 돼? 얘를 하나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가주면 되니까 14 컨비네이션 6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너네들이 지금 진도를 나가면 되는 건데, 자, 여기를 보면 그 시은아 다음 주 일요일부터 10시야. 시간 옮겼어. 토요일까지 9시. 토요일은 9시고, 토요일은 어떻게 밑으로 못 옮겨. 애들 줄줄이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과 애들까지 다 밀리거든. 그래서 일요일만 10시야. 그리고 토요일은 똑같이 9시. 그럼 훨씬 낫잖아. 그지? 자, 1번 봐볼게. 자, 1번을 보면, 자, 요 공식을 우리가 써줄 수 있어야 되지. 자, n 컨비네이션 1부터 n 컨비네이션 n까지가 얼마냐. 우선 우리가 배운 건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땡땡에서 더하기 n 컨비네이션 n까지는 2의 n제곱이라고 배웠어. 그치? 공식에. 그러면 얘가 2의 n제곱이니까 얘가 1이잖아. 그러면 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1000하고 그 다음에 2000 사이다 라고 해서 요걸 1을 넘기면 1001, 그 다음에 2의 n제곱, 그 다음에 2001 이렇게 돼서 n의 값이 요 안에 있는 n의 값을
값을 구하면 우리가 되겠지, 자연수. 그게 10밖에 없겠지. 그지? 1024니까. 그렇게 해서 1번을 풀어주면 되고, 자, 2번도 너네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식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요거였어. 20 컨비네이션 0 마이너스 20 컨비네이션 1 더하기 20 컨비네이션 2 빼기 20 컨비네이션 3. 거기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20 컨비네이션 20. 요게 우리가 요 공식이었잖아. 1 플러스 n제곱에서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잖아. 그치? 그 공식이었지? 그건 0이었잖아. 그러면 얘 값이 0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얘야.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다 곱해, 양변에.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바꿀 필요가 없었나? 바꿔야 되네. 바꿔야 되지. 이렇게 20,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얼마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는 결국 요거하고 요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마이너스 2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여기 있는 요 값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지. 그래서 얘 값이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용을 해줄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응. 자, 다음 거 봐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세 명이 누구지? 미나랑 누가 나왔지? 나영이. 한 명 또 누구지? 자, 요거 문제 한번 봐볼게. 자, 우리가 지금 이 이항 계수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얘들아, 제일 중요한 식은 이거거든.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어떻게 우리가 응용을 하냐야. 요거야. 모든 문제들이 다 이거 응용하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가 기본적인 세팅으로 공식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를 기본 세팅으로 봤잖아. 근데 x에다가 여러 가지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변형된 형태도 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이거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얘 식은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 컨비네이션 1의 x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의 x 제곱 더하기 땡땡에서 더하기 n 컨비네이션 n의 x의 n제곱이 이게 어떠한 정규식이었잖아. 근데 문제에서 보면 얘를 구하래. 그럼 여기에서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식을 떠올린 다음에 얘를 맞춰줄 생각을 해. 얘를 어떻게 해야지 이 식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럼 봐봐. 지금 20, 20이니까 얘가 20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20이고 그 다음에 얘가 2가 붙고 2의 제곱이 붙고 2의 20제곱이 붙어. 그럼 얘가 2여야 되고 얘도 2여야 되고 얘도 2여야 된다는 얘기나 똑같다고. 그럼 x에 얼마를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x에 2를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그럼 x에 2를 넣으면 요거하고 똑같은 식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은 얘는 얼마인 거야? 3의 20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답이. 이거를 딱 떠올려야 돼. 여기 안에 얘가 또 2분의 1이 될 때도 있어. 그리고 니네 시험 대비를 하면 이제 이거 교재를 다 끝나고 나서 좀 깊게 들어갈 때 가르쳐 줄 건데 여기 또 복수수 범위에서 또 되는 게 있어. 여기에서 응용될 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 알겠지? 자, 다음에 이렇게 응용이 되기도 해. 31에 31제곱을 9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 그럼 니네 이거 예전에 어떻게 했었어? 이거 30을 x로 치환한 다음에 x 플러스 1의 31제곱이 30이니까 곱하기 제곱하는 건가? x의 제곱에 qx 더하기 r 이렇게 해서 나머지 구했잖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 정리를 해서. 그래서 여기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다음에 r이 1이구나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웠기 때문에 얘를 이용할 거라고. 그럼 얘를 어떻게 이용하냐? 자, 똑같아. x를
30으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x의 31제곱을 해. 그러면 얘에 대한 전개식이 31 컨비네이션 0 더하기 31 컨비네이션 1의 x 더하기 31 컨비네이션 2의 x의 제곱 땡땡땡땡에서 더하기 31 컨비네이션 31의 x의 31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전개하면 그럼 우리가 31의 30제곱을 하기 위해서 그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x에다가 뭐 넣으면 되겠어? 30을 넣어주면 된다고. 그럼 30을 넣어준 식을 그대로 써보면 1 플러스 30의 31제곱은 31 컨비네이션 0 더하기 31 컨비네이션 1의 31 더하기 31 컨비네이션 2의 3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갈 수가 있다고. 아 30이지 31이 아니고 30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되니? 그러면 9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이쪽 부분만 봐봐. 이쪽 부분 이후부터는 900이 다 약수지. 왜냐면 이게 900이 곱해져 있잖아. 다음 건 또 30의 세제곱이니까 900이 약수가 될 거고. 그럼 나머지 뒷부분은 다 0이 된다고 나누면 900으로. 그러면 얘만 남겠지.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얘 나머지가 얘가 1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 31 곱하기 30이지. 그러면 31 곱하기 30이라는 거는 봐. 자, 31 곱하기 30은 얼마냐? 930이 되고 저거 앞에 거 더하면 931이 되잖아. 그럼 얘를 다시 900으로 나눠야지. 그게 나머지지. 이해가? 그러니까 얘 값이 얼마가 되냐면 931이라고. 근데 이 D부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 900으로 다 나눠지니까. 나눠 떨어지니까. 그러면 요것만 우리가 나누면은 거기에 대한 나머지가 얘에 대한 나머지라는 얘기야. 이해가니? 무슨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머지는 3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자, 요거 연습 문제 숙제야. 너네 지금 뭐냐 일주일이니까 시간. 그래서 연습 문제 할 때 너네들 요건 안 해도 돼. 요거 어디 갔냐? 요거 실력은 안 해도 돼. 아직 우리가 실력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어 확률을 나갈 거야. 확률. 자, 확률 뭐 할 거 없어. 할 거 없고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에 분의 특정 경우의 수를 나눈 게 우리가 확률이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배웠냐면 이 경우의 수라는 거를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요거를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걸 배우기 위해서, 확률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을 통해서 전체 경우와 특정 경우의 수만 구해주면 우리가 확률이 요거 확률에서 배우는 단계야. 그러니까 사실 배우는 게 없지. 지금까지 배운 걸 조합하면 되는 거야. 한 거 똑같이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서 나중에는 좀 더 어려워지는데 지금 파트에서는 이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는 우리가 구할 줄 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 이거 다음에 나올 거야 아마.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내가 어떤 조건 하에서 특정 경우가 나오는 거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그땐 조금 복잡해져. 근데 지금 파트는 너희들이 이것만 잘 해놨다면 그냥 분수로만 만들면 돼. 그럼 어렵지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를 좀 얘기를 할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
뭐로 나뉘냐면 수학적 확률과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로 나뉘어. 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뜻이 뭐냐면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우리가 6분의 1이라는 어떤 수치로 말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얘가 그 얘기잖아. 주사위를 6번 던지면 1이라는 애는 딱 한 번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주사위를 36번을 던지면 1의 눈은 딱 2개가 나온다는 거지. 이거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6분의 1이지 현실적으로 내가 어떠한 주사위를 시행을 한다고 치자. 6번을 던졌어. 그러면 1의 눈이 다 나올 수도 있고 1의 눈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2의 눈이 다 나올 수도 있고 그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야. 즉 우리가 실생활에 시행을 해봤을 때 나오는 확률이 통계적 확률이야. 그러면 수학자들이 가장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사건, 현상 이런 것들을 수학적 공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게 목표겠지. 수학자들이. 수학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야? 우선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달나라에 가고 싶어 우리가. 그럼 달나라에 가고 싶으면 우리가 거리를 계산해야 되고 엔진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기름이 얼마나 들고 그쪽에서 거리의 불확실성과 이런 것들을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거를 현실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학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수학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가장 유사할 때가 어떤 상태인지를 조건을 달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목표겠지. 그래서 얘네들이가 갖게 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어떻게 했냐? 통계적 확률에 대한 시행을 무한번 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주사위를 36번, 100번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계속 무한대로 던지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로 계속 던지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 결국은 수학적 확률과 비슷하게 1의 눈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토대로 해서 통계적 확률을 무한대로 가장 크게 시행 횟수를 늘리는 거를 우리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통계 파트에선 니네 배웠을 거야. 이러한 정규분포가 있다는 거. 이 정규분포라는 게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야. 계속 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현상들이 이 평균과 가장 밀집되어 있다는 게 이제 통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규분포야. 그래서 그게 이어지는 거야 지금.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에서 요것만 잘하면 되고 통계적 확률을 무수히 많은 시행을 하면 뭐가 된다? 수학적 확률과 비슷해진다. 요게 큰 수의 법칙이다. 그래서 하나씩 봐볼게. 자, 요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갈 거야.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야 무혁아 네가 좀 이거 읽어라. 나 뭐가 이거 딱 2번하고 3번 좀 멋지게 크게 좀 읽어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분명이라고 표본 분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또 원소 한계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무한 사건이라고 한다.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하며 표본 분간 자신의 집합이 된다. 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기호로 와 같이 나타낸다. 다 읽었어? 네. 너 뭐 도둑맞냐? 기호. 기호가 뭐였어? 공집합? 아 이거? 아니 그게. 아 요거? 이거 뭐라고 읽었는데? 사과로 했네? 아니 그냥 말 안 했어. 아 알았어? 이거 공집합.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거 다 들었지? 무혁이가 멋진 목소리로 이렇게, 그지? 자, 다 요거는 이해했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합사건이라는 게 있어. 합사건과 곱사건은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배웠지? 똑같은 내용이야.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은 A하고 B의 합사건이라고 하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란 게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건데, 배반 사건이 나중에 니네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조금 지나다 보면 독립 사건이란 게 나와. 그래서 독립 사건과 배반 사건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헷갈려하지 않게 요거는 제대로 니네들이 알고 있어야 돼. 배반 사건이란 건 뭔가. 자, 배반 사건이란 건 니네들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근데 또 독립 사건은 뭐냐면 A가 일어남에 따라서 B가 일어나는 게 영향을 안 받는 게 또 독립 사건이야. 애매하지 두 개가. 그러니까 독립 사건은 이런 거야. 무혁이가 서울대 가는 거랑 사건과, 그 다음에 진짜 사건이지 그거는. 무혁이가 서울대 가는 사건과 민재가 지방대 가는 사건이야. 그 두 개는 연관이 있니? 전혀 문제 없지. 전혀 상관없잖아. 네가 서울대 가는 거에 영향을 제가 지방대 가는 거에 받냐는 거야. 안 받잖아. 이런 게 독립사건이야. 알겠니? 배반 사건은 뭐냐면 처음부터 사건이 연관이, 그러니까 얘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독립사건이고, 얘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애매하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다시 독립사건은 A사건과 B사건이라는 게 A사건이 일어남으로써 B에다가 뭔가 영향을 줘서 B가 무슨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얘가 영향을 줄 때 우리가 독립사건이 아니고 종속사건이라고 그래. 독립사건의 반대말이 종속사건이야. 여긴 안 나오는데 좀 이따 나오면 니네 헷갈려더라고 항상 보면은. 근데 독립사건이라는 건 얘가 어떤 사건이 되던 말던 얘 사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두 사건이 독립사건이라고 그래. 근데 배반 사건은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게 배반 사건이야. 이 정도까지만 설명할게. 쌤, 그럼 영향을 미쳐요. 누구야?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영향 미치고 안 미치고에 상관없는 게 배반 사건이야. 그냥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게 그냥 배반 사건인 거야. 그리고 독립 사건과 종립 사건, 종속 사건은 얘가 얘의 영향을 주냐 안 주냐가 종속과 독립이야. 그래서 이런 표정일 줄 알았어. 다 애매해. 그래서 너네들이 뭐를 판단해야 되냐면, 자 봐봐. 배반 사건은 그냥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의 공집합이다 이것만 생각해. 의미를 생각하지 마. 이걸로 다 계산을 해. 그리고 독립 사건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PA 곱하기 PB가 P의 A 교집합 B다. 요게 또 판단 기준이야. 이게 독립 사건 판단 기준. 이거 안 적어도 돼. 이거는 독립 사건의 판단 기준, 이게 배반 사건의 판단 기준이야. 알겠지? 이거 두 개 헷갈려 하면 안 된다. 이거 야, 당연히 너네들이 헷갈려 하는 거를 우리의 적이 누구야? 우리의 적이 누구야? 수학 선생님이잖아, 학교. 왜냐면 너네들이 최대한 공경에 빠뜨려서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게 선생님의 특징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의 적들이 뭐를 어떻게 하냐? 너네들이 헷갈릴 만한 부분을 시험 문제에 내겠지. 그럼 당연히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놓고 이건 독립사건이다, 이거는 배반사건이다 두 개를 같이 내겠지. 그러면 너네들이 의미 파악하기에 애매하잖아. 그러면 중요한 게 뭐야? 이 공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반과 독립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이거 두 개 헷갈려 하는데 자꾸 의미를 알려고 그래. 선생님 얘 좀 들어주세요. 얘 좀 들어주세요. 그래. 얘를 한참 들어도 계속 이해 못해.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포기했어. 그냥 외우는 게 나아. 이 부분은 공식으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이란 건 뭐야? 여사건이라는 건 결국은 A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해. 우리 여집합 배웠지? 그거랑 똑같은 의미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야. 배반 사건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하면 A가 1, 3, 5고 B가 2, 4, 6이야. 그러면 A와 B가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A와 B가 배반 사건인 거야. 이런 경우가. 자,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은 A. 그 다음에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건 A는 2, 3, 5가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배반인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얘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사건을 찾으면 되겠지. 그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1, 2, 3, 4, 5, 6에서 2, 3, 5를 뺀 1, 4, 6이 얘에 대한 배반 사건이겠지. 그지? 그래서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집합에서 1, 4, 6이라는 얘에 대한 부분 집합, 즉 1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얘와 배반 사건이잖아.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이런 것들은 무슨 사건이라고 했어? 근원 사건이라고 그랬지. 그럼 뭐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1, 4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얘에 대한 부분 집합의 개수랑 일치하지.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에서 얘가 8이 된다. 그래서 8개가 배반 사건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배울 건데, 자, 확률에서 이게 P라는 거는 probability의 약자인 P를 써갖고 확률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부터 A의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은 PA를 구하시오랑 똑같은 얘기야. 알겠지? 자, A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P라고 쓸 수 있고,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자, 표본 공간의 S의 원소의 개수니까 결국 이 얘기는 전체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표본 공간이라는 건 전체지. 그 다음에 특정 사건,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특정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래서 PA는 S의 원소의 개수랑 A의 원소의 개수, 즉 그냥 니네들이 알고 있는 확률 구하라는 거야. 괜히 어렵게 이거 보지 말고 그냥 확률 구할 줄 알잖아.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 뭐 너무 쉬워서 이거는 3 이상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하자. 3 이상이 나오는 게 3, 4, 5, 6이지. 그 다음에 전체는 1, 2, 3, 4, 5, 6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3 이상이 나오는 눈의 수는 4가 되니까 얘가 6분의 4가 돼서 3분의 2가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은 내가 얘기했었지. 어떤 시에는 n번 반복할 사건 A가 일어나는 사건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즉 시행을 한없이 크게 하면 그 값이 P랑 바꿔지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 통계적 확률을 한없이 크게 가꾸다 보면은 뭐랑 똑같아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과 유사해진다. 오차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볼게. 요건 당연한 얘기야. 자, 어떤 확률이 1을 넘을 수 있니? 없겠지. 왜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 특정한 사건이 전체 경우의 수랑 비슷해지는 경우가 1하고 바꿔질 거 아니야. 그럼 절대 확률은 1을 넘지 못하지. 그치? 그래서 어떠한 A에 대한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 무조건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가 이게 1이라는 거지. 결국 똑같은 거야. 공부를 안 하면 대학을 못 갈 확률이 얼마야? 1이겠지.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지 이런 게. 그치?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P 공집합이 0이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대학을 못 간다. 그런 건 0이겠지.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은 없지. 너무 비관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눈 되게 많이 나. 오늘 집에 못 가겠네. 얘 다 여기 고립돼서 오늘 확률을 다 끝낼까? 집에 어떻게 가냐 이게. 집 가까운 사람 다 가깝지 않아?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 오후 6시까지 쏟아진다는데. 내가 오늘 새벽부터 눈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 집이 언덕이 1km야. 그래서 차가 못 올라가. 그래서 오늘 부모님 집에서 잤거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눈 하나도 안 와. 그래서 기상청에다가 폭탄 설치하러 가려고 했거든. 근데 오는 길에 계속 쏟아지는 거야.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나아진 거야. 기상청이. 그래도 조금 예측이 잘하네. 자, 요거 한번 볼게. 아니다. 이건 니네가 할 줄 알겠지. 이건 뭐 어렵지가 않아서. 요런 게 순열로 이제 우리가 순열을 이용해서 확률로 나오는 건데, 자, 5명이 일렬로 설 때 A와 B가 서로 이웃하게 설 확률이야. 요게 뭐가 되겠어? 5명이 일렬로 설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겠지. 그
그럼 5명이 일렬로 서는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5팩토리알이겠지. 분의. 그 다음에 특정 경우가 A와 B가 서로 이웃하게 설 확률이야. A하고 B가 서로 이웃하면 얘를 묶지.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즉 4팩토리알을 하고 그 다음에 A, B가 서로 바뀔 수 있지. 그래서 곱하기 2팩토리알을 하면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는 4팩토리알이겠지. 그랬을 때 A와 B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야. A와 B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라는 거는 자 CDE를 먼저 배열하고 원탁에 먼저 앉혀 CDE를. 그럼 얼마야? 2팩이지. 그 CDE라는 데에서 하나, 둘, 셋, 넷. 요 네 자리에 2명을 껴서 앉히면 서로 이웃하지 않지. 단 원탁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삥 둘러서 앉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와 이 자리는 같은 자리지. 그래서 한 자리로 가져야 돼. 그래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즉 세 자리에 2명을 앉히는 경우니까 곱하기를 해주면 이게 바로 얘에 대한 확률이 되겠지. 그치? 요거는 다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배운 거를 다 조합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쉬었다가 이제 여기에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볼 거야. 알겠지? 지금도 많이는 안 나갈게. 자, 쉬었다가 하자. 어디로요? 이게 화통은 쉬는 시간 주기를. 아, 미쳤구나. 어떡하냐.